반복 사활 연습 반사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활 문제들 다 보지 마시고 꼭 먼저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사활 반복 연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들인데요. 흙으로 한번 살려보고 백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모든 문제는 흙선입니다. 백이 붙여간 장면인데요. 이곳 몰래 살아있다고 들었지만 당황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자, 흙으로 좋은 수는 젖혀가는 수입니다. 젖혀가는 수 외에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젖혀가시는 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백이 내려 빠진다면 붙여서 이곳에 집을 내는 수와 이곳에 집을 내는 수를 맛보기로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입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맥이잖아요. 사실은 좀 이따 나오기는 하는데 흙은 여기서 단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 빠진다면 이곳에 집이 나 있고 이곳에 집이 나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젖히면 사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백이 치중을 간 장면입니다. 젖히고 고칠 때 치중을 간 장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당황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실전에 가장 나쁜 응수는 이렇게 집을 내는 수입니다. 이렇게 집을 내면 딱 살 것 같잖아요. 이곳에 집, 여기 집. 하지만 백이 가만히 뒤로 있는 수로 인해서 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단수 치는 수로 죽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 메워놓고 백이 들어갈 때 이렇게 궁도를 넓혀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귀곡사 형태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흙이 한 집을 내는 수가 아니라 정수는 이렇게 치받는 수입니다. 백이 이렇게 뒤로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인데요. 흙은 여기서 단수를 치고 먹여치는 걸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때려내 준 다음에 단수를 칠 때 이렇게 때려내서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구 치는 수를 잘 두지 않죠. 자, 이번에는 좌변 모양인데요. 흙이 내려 빠지는 수에 대해서 백이 손을 뺐습니다. 저곳은 흙이 정확하게 본다면 백이 잡히게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모양이죠. 좌상기 모양. 자,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무책임한 수법입니다. 백이 이었을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젖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 빠지면 사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실수는 이곳에 치중을 가는 수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두는 건데요. 백이 의외로 살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어서 사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좋은 수가 없어요. 이쪽을 젖히는 것은 갖다 붙여서 여기에 집이 나고 이쪽에 집이 나서 삽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백이 이렇게 붙인 다음 치받을 때 이렇게 젖혀가면 역시 이곳에 집을 내는 것과 이곳에 집을 내는 것이 맛보기라서 삽니다. 그럼 흙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끊는 수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그때 급수일격을 가한다면 백이 사는 수가 없어요. 따더라도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 둔 거랑 마찬가지의 모양이 됐죠. 백이 내려 빠지더라도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백이 몽땅 잡힌 모습입니다. 귀곡사로 잡혔죠. 자, 이번에는 좌하기 모양 보시죠. 좌하기 모양, 흙이 내려 빠졌을 때 손을 뺀 장면인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곳에 치중 가는 수입니다. 수순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잡을 수가 없는데요. 백이 치받습니다. 여기서 흙이 이렇게 먹여치면 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때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려내면 단수 쳐서 모두 죽는 모습이지만 때려내지 않고 단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따야 하는데 이렇게 따면은 딱 예쁘게 살았죠. 그럼 흙은 뭐가 문제냐? 치중관계 문제였고요. 먼저 먹여치는 것이 이 형태의 묘수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백이 꼼짝 못합니다. 따야 하는데 그때 치중을 갑니다. 변화 여지가 사라졌죠. 백이 이렇게 메워야 하는데 아까랑 똑같은 귀곡사로 백이 몽땅 잡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그렇게 쉽지 않죠? 두 번째 모양 보시죠. 두 번째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약간 헷갈리는 걸로 몇 가지 가져왔는데 자, 우선 우상기부터 보시죠. 백이 젖혀온 장면인데 여기서 응수를 잘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응수 방법이 다른데요. 이거는 수읽기가 필요해요.
백이 지금 양쪽이 젖혀져 있는 경우에는 흑은 A와 B 중 사는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칸을 무심코 뛰기가 쉬워요. 한 칸을 뛴다면 백이 치중을 간 다음에 이렇게 막을 때 찔러가는 것이 굉장한 강타입니다. 흑이 꼼짝할 수가 없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이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면 죽죠. 자, 그러면 흑이 이렇게 막아서 궁도를 넓히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백이 가만히 잡습니다. 흑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를 따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때려냅니다. 단수를 치더라도 이으면 오궁도하로 몽땅 잡힌 모습이 되겠죠. 오, 안되네요. 그러면은 흑이 한 칸 뛰는 수가 이상했던 겁니다. 흑은 이렇게 차렷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백이 치중을 가더라도 막아서 살 수가 있고요. 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헷갈리는 수법이지만 막은 다음에 붙이더라도 때려내는 것이 이제 2점을 때려냈기 때문에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먹이칠 때 다시 둬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부리는 게 정답이었고요. 이게 만약에 모양이 좀 바뀌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흑은 A도 좋지만 B도 가능합니다. 이때 뛰는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뛰었다가 죽은 거예요. 이때는 뛰는 게 가능합니다. 백이 이렇게 치중 갖고 들어가더라도 흑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 빠지면 살 수가 있어요. 아까 모양이랑 조금 다르죠? 아까 모양은 거기를 내려 빠질 수가 없는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흑이 뛰었다가는 백돌이 물론 뭐 여기에 어느 정도 상대는 있어야 되겠지만 흑이 뛰었다가는 백이 찌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막았을 때 자충이 되는 모양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는 우상기 모양이었고요. 우하기 보시죠. 이거 대부분 죽이시진 않으시는데 잘못 받아가지고 비글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치중간 장면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내려 빠지는 수가 일감인데 백이 들어가면은 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흑이 여기서 다른 곳은 오히려 지금 사활이 걸릴 수가 있고 이곳을 내려 빠져야 되는데 젖히면 흑이 이거를 잡겠다고 막고 단수 쳐서 패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양은 그대로 비긴 모습입니다. 집이 나야 되는데 비기면 실패죠. 뭐가 잘못됐느냐? 이 수가 잘못됐는데요. 흑의 급소는 이곳에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집 내는 수 맛보기로 사는 건데요. 백이 여길 두면 붙여서 살고요. 여길 둬서 살 수가 있습니다. 쉬운데 실전에 보기가 쉽지가 않죠. 자, 다음. 이번에는 흑이 이곳을 내려 빠졌는데 건방지게 손을 뺐습니다. 아까 호구는 이쪽 일선이 선수였는데 있는 건 이쪽 상변 일선이 선수예요. 안 받으면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사실 속속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드뭅니다. 흑이 다른 수는 다 통하질 않아요. 젖히는 거는 뭐 이렇게 호구를 져서 살 수가 있고요. 뛰어도 삽니다. 이쪽 들어가는 것도 역시 뛰거나 이렇게 두거나 둘 다 삽니다. 흑은 붙여가는 수가 이 형태의 일단 첫걸음인데요. 백이 젖혔을 때 여기서도 내려 빠지는 것은 붙여서 살지만 입구자가 배수입니다. 이 수 때문에 백이 자충에 걸리는데요. 자, 아까 모양에서는 단수 치고 있고 막아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흑돌이 여기 지금 내려 빠져져 있죠. 내려 빠져져 있기 때문에 젖힐 때 백이 자충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려내면 다 죽죠. 그래서 백이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세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백이 막았을 때 어떻게 패를 하는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그냥 먹여치는 건 실패입니다. 백이 때려냈을 때 이제 물론 패인데요. 흑이 이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한 번 더 따고 여기서 한 번 더 두더라도 백이 때려내면 패입니다. 제가 실전에서 요 모양인 줄 알고 한번 손을 뺀 적이 있어요. 이게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흑이 뭐 한참 둬야 되잖아요. 근데 흑은 사실은 요거보다 수를 전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모양에서 일선을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백이 막아야죠.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먹이치는 거는 지금 흑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거꾸로 먹이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막아야 되는데 그때 먹이칩니다.
자,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싶으실 수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흑이 한 번 두고 두 번 둬도 패였습니다. 두 수 늘어진 패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두고 두 번 두면 잡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수가 절약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한 수 늘어진 패입니다. 아까는 거의 두 수 늘어진 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혀놓는 수가 이 형태에서의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양은요. 젖혔는데 백이 막은 겁니다. 이거 무심코 막으시는 분들 많죠. 무심코 막았다가는 사활이 걸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 젖혀가는 거는 이렇게 뛰어서 삽니다. 그래서 뭔가 치중을 가고 싶은데 이곳의 치중은 실패입니다. 약간 미흡해요. 백이 붙여서 패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렷합니다. 그럼 흑이 일단 이렇게 두는 거는 늘었을 때 좀 모양이 늘어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젖힌 다음에 막을 때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백은 하나 먹여쳐 두고 이렇게 때려냅니다. 뒤로 이어서 패는 패인데 이게 좀 많이 늘어졌어요. 백이 손을 빼도 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고 마지막까지 다 막은 다음에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 한 수 늘어진 패 이상으로 불리한 패고 흑이 실패입니다. 흑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치중이 아니라 이 선에 붙여가는 것이 급소입니다. 백이 곤란해요. 다른 수는 다 죽는 모습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늘어서 죽죠. 백은 이곳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때 흑은 단수 치고 단수 쳐서 패가 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활 뭐 많이 맞추셨나요? 사활 반복 연습은 반사는 계속됩니다.